제가 올해 답안지 첨삭자로 활동을 했어요. 답안지를 첨삭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안녕하세요. 노무사 벨라입니다. 저의 수험 기간은 총 1년 2개월가량이고요. 직장인 신분으로 1차를 합격한 뒤에 그 다음에 전업생 신분으로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1차를 합격한 해에는 직장인 신분이었기에 1차를 준비한 4월부터 2차 시험일인 8월 중순까지 한 4개월가량 휴직을 하였었고요. 복직을 하고는 연말까지 수험을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어서 중단을 하고 연말에 퇴사를 한 뒤에 그 다음 해에 전업으로 8개월가량 2차 준비를 해서 최종 합격을 하였어요. 즉 1차는 2달 정도 준비를 했고 2차는 한 12개월 정도 준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최종 합격을 한 다음에 올해 1년 동안 노무사 수험상담 게시판을 운영하였었어요. 꽤 많은 분들께서 수험상담을 신청을 해주셔서 수험생분들을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지 알고 있어서 유튜브로 노무사 수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영상을 업로드하면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대학생 신분이신 분들, 취업준비생 신분이신 분들, 혹은 직장인 신분이신 분들 모두 다양할 텐데 제가 직장인 신분에서 수험을 시작을 했고 노무사 수험을 위해서 퇴사까지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생활 3년차 정도였어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 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싶기도 했고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나만의 전문 영역과 능력을 갖춘다면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남편이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저를 지켜보던 남편도 적극적으로 제 수험 결정을 응원을 해주면서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합격할 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런 지지에 힘입어서 노무사 수험을 결정을 하고 진입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은 이랬는데 이렇게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수험에 진입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었고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 수험에 간절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퇴사라는 배수의 진을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모든 분들이 그렇고 저도 그랬고 최단 기간 합격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운이 따르지 않아서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내가 이 수험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자문해보면 저는 정말 간절했고 그런 저의 강한 의지가 수험 기간에 계속해서 이제 슬럼프나 예상하지 못하는 챌린지가 찾아오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수험 진입을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여러 상황 속에 놓여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만큼은 꼭 자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시험에 얼마나 진심으로 간절한지, 두 번째는 만에 하나 운이 따르지 않아서 이 시험을 단기간에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합격할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상황적인 그리고 자금적인 여력이 되시는지를 스스로에게 꼭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기약 없는 존버를 할 자신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이런저런 슬럼프를 겪게 될 때 의지가 약해져서 수험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제 블로그에 문의 주신 질문들 중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을 몇 개 추려서 Q&A 형식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연기와 일기를 다 들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기와 일기 다 듣는 것이 무조건 좋으나 저는 연기를 건너뛰고 일기만 들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상황 때문이었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 2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을 때 연기는 이미 시기적으로 끝난 상황이었고 일기가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가 연기를 듣고 일기를 나중에 또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다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부터 그냥 꼼꼼하게 따라가서 연기를 건너뛴 걸 만회할 정도로 공부를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과목을 일기부터 따라가기 시작을 했고 결과론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연기를 건너뛴 게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합격하는 데 엄청난 지장을 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연기를 반드시 수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궁금하실 텐데 연기와 일기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기는 전반적인 베이스를 까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연필로 이렇게 초안을 먼저 잡아보잖아요. 그 다음에 펜이나 붓으로 덧칠을 하고 그런데 처음에 초안이 잘 잡혀 있어야 그 위에 뭔가를 얹을 때 이미 방향이 잡혀 있으니까 길을 잃거나 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들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잖아요. 그 과정이 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목별로 기본 원리나 뼈대가 있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한 강의가 연기에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1, 2, 3기에서 하나하나씩 얹어가면서 그 과목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듣는 것이 듣지 않는 것보다 무조건 좋겠죠. 그러나 도저히 시간적인, 상황적인 여유가 되지 않으신다면 건너뛰시는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 연기랑 일기 둘 중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뭐가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만약에 아예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난 초짜다, 초심자다 라고 하신다면 연기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저는 그 1차를 합격하던 해에 3개월 더 휴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 동차반으로 따라갔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에 일기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인강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실강을 들어야 할까요? 이 질문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장단점이 명확하니까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실강을 들어야만 합격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실강의 장점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긴 해요. 실강의 장점은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점이죠.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내 수험에 부여해주는 힘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험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슬럼프나 챌린지가 나를 찾아와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럴 때 실림에 가서 열정적인 수험생들의 기운을 느끼고 돌아오면 슬럼프를 단기간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2기 정도는 전 과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몇 과목 정도만이라도 꼭 실강을 들으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2기부터는 모든 강의에서 답안지 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답안지 작성을 집에서 혹은 스터디 카페에서 하게 되면 본인에게 좀 관대해지게 되더라고요. 답안지는 아무래도 시간에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혼자 쓰다 보면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잘 보고 싶잖아요. 적인 부담감을 갖게 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 모의고사를 치르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고 싶어지는 그런 유혹에 빠져요. 그리고 쓰다가도 시간이 오버가 되는데 1, 2분이라도 더 쓰고 제출하고 싶다던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하는 이유가 반감되겠죠. 그러나 인강의 장점도 정말 큽니다. 저는 시간과 체력 절약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는데 만약 실림에 들어가시지 않으신다면 실림까지 통학을 하셔야 하잖아요. 통학은 시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정말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저는 실림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집에서 실림까지 차로 편도로 한 1시간에서 밀리면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시간적으로 체력적으로 평일반 실강은 엄두도 나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과목별로 기수별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통 연기와 일기는 평일반, 주말반이 모두 개설이 되고 2기랑 3기는 주말반, 그러니까 실강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말반만 개설이 됩니다. 저는 1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기에서 노동법, 인사노무관리, 선택과목만 주말반으로 실강을 들었고 행정쟁송법은 인강으로 들었어요. 2기는 전과목 실강, 3기는 전과목 인강. 정확히 말씀드리면 온라인 첨삭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1기랑 2기까지는 그래도 주말에 실림까지 왔다 갔다 했었는데 3기 때 온라인 첨삭반으로 전환한 이유는 시간 관리 때문이 아니었고 체력 관리 때문이었어요. 제가 체력이 뭐 특출나게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주말에 일찍 이제 아침에 나가야 하잖아요. 그럼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고 길에서 버리게 되는 시간이 왕복 한 2-3시간 정도 되니까 그게 체력적으로 너무 버거운 거예요. 이렇게 통학하는 시간에 파일리 mp3를 들으면서 다니긴 했어도 체력적으로 너무 힘에 부치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잠을 좀 더 자거나 아니면 휴식을 하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3기에는 온라인 첨삭반으로 전환을 해서 꼬박꼬박 모의고사 작성해서 제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암기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암기 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 연기랑 일기를 수강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절대 암기를 서두르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기는 어차피 하게 되고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내가 암기에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암기법만 숙지하신다면 암기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해가 기반되지 않은 암기는 정말 빨리 휘발이 되기 마련이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행정쟁송법 3기를 수강하면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노동법, 행정쟁송법, 인사노무관리, 선택과목 중에서 이해보다 암기가 중요한 한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이 무엇이냐라고 합격생분들한테 물으신다면 아마 행정쟁송법을 많이 꼽으실 거예요. 행정쟁송법은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외우라고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정말 이해가 어려운 과목인데 저는 정성균 박사님의 행정쟁송법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박사님이 강의력이 굉장히 뛰어나신데 워낙 행정쟁송법이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고 너무 괴로워서 그냥 암기부터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서 암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핸드북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달달 암기하기 시작을 했고 모의고사를 보니까 한 30-40% 정도의 랭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핸드북 암기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박사님께서 또 강조하시는 게 기본서 정독을 통한 이해예요. 그래서 저는 강사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이어서 천천히 곱씹어가면서 기본서를 정독해보자. 그래서 기본서 정독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기본 원리를 이해하려고 정말 많은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모의고사를 보니까 갑자기 10%대로 성적이 확 오르는 거예요. 이제 내가 행정을 이해했구나 드디어. 그래서 다시 핸드북 암기에 집중을 하니까 등수가 또 확 떨어지고 기본서 정독을 다시 시작을 하니까 등수가 또 확 오르는 거예요. 물론 모의고사 등수가 절대적인 건 결코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예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했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올해 답안지 첨삭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수백 부가 넘는 답안지를 첨삭을 했는데 답안지를 첨삭하면서 알게 된 건데 키워드를 암기해서 답안지에 녹여내는 건 솔직히 누구나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본 원리에서 결론까지 아주 논리적으로 핵심을 뚫어내는 관통하는 답안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고득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암기의 영역이 아니라 이해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기가 이기 전이시라면 무조건 이해에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기까지 이해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그 이후부터는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를 위한 공부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이해를 위한 강의가 연기랑 일기니까 반드시 이해에 집중하시기 바라고 암기는 2기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노동법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3기부터 암기를 시작했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 그리고 노동법은 나름대로 고득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합격하는데 제가 3기부터 암기를 시작했다고 해서 뭐 지장이 있었느냐 한다면 저는 어려움을 겪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암기 팁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세요. 제가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저의 암기 팁을 모조리 공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지능, 성향이 다르듯이 효과적인 암기 방법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특히 큰 효과를 봤던 암기법이 있고 제가 수험 상담을 진행하면서 추천을 많이 해드렸던 암기법이 있는데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피드백이 좀 왔어요. 그래서 암기에 관한 영상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촬영을 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앞으로 노무사 실무와 수험에 관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사 벨라였습니다.